엄마가 직장을 구해볼게. 너희는 공부에만 전념해. 박은주 씨, 이렇게 일하면 어떡해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줄 알아요? 하지만 반장님, 제가 확실히 검수를. 변명하지 마세요. 다시 하세요. 전부 다. 김 과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네, 박은주 씨.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직장 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닙니까? 고영미 반장은 원래 좀 까칠한 성격이니까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야, 저 아줌마 봤어? 맨날 김 과장님한테 아양 떠는 거. 그러게. 나이 들어서 더 꼬리치고 다니는 거 아냐? 에이, 불쌍해서 어떡해. 남편 잃고 혼자 산다면서. 박은주 씨, 이렇게 일하면 어떡해요? 불량품 다 만들어 놓고 반장님,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생하잖아요. 착한 척하지 마. 너가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가 여기 분위기 다 망치는 년이라고. 은주 씨, 당신이 겪은 일은 분명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증거도 없고.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은주 씨, 사실 제가 돕기로 결심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승수가 제 꿈에 나타났거든요. 꿈에서 승수는 울면서 저에게 부탁했어요. 현우야, 제발 은주를 도와줘.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 내가 하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치겠어. 제발 은주를 살려줘. 라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은주입니다. 55살의 나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다른 이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합니다. 3년 전,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정승수 씨와 저, 그리고 대학생 아들 승우, 고등학생 딸 미나. 이렇게 내 식구가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남편은 중소기업 회계팀장으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보가 우리 가정을 덮쳤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병원 영안실에서 본 남편의 차가운 얼굴, 장례식장을 찾은 친지들의 위로.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의 수입에 의지해 살아왔던 우리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보험금으로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죠. 아들 승호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딸 미나도 방과 후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엄마가 직장을 구해볼게. 너희는 공부에만 전념해. 처음엔 쉬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수많은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부품 공장 직원 모집. 규모가 작은 공장이었지만 저에겐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면접 날 떨리는 마음으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김호진 공장장님이 직접 면접을 봐주셨는데 다행히 저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채용이 결정됐어요. 박은주 씨, 경력은 없지만 성실해 보이네요.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그렇게 저는 5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낯선 환경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부품 공장에서의 첫날,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에 섰을 때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공장 안은 기계 소리로 웅웅거렸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끊임없이 부품들이 지나갔습니다. 박은주 씨,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부터 이 라인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김호진 공장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제 몫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부품을 조립하는 속도도 느리고 실수도 잦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연습을 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손동작을 연습했죠.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승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다 연습이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지 봐줘.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동료들의 도움도 컸어요. 특히 옆자리의 김미경 씨는 자주 저를 도와주었죠. 은주 씨,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 모두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미경 씨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는 생산 라인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특히 고영미 반장을 중심으로 한 몇몇 여성 직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쉬는 시간에는 다른 직원들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이 부품은 어떻게 조립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하지만 제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것 같았어요. 말을 걸 때마다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고, 때로는 아예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저 아줌마 봤어? 맨날 김 과장님한테 아양 떠는 거. 그러게. 나이 들어서 더 꼬리치고 다니는 거 아냐? 에이, 불쌍해서 어떡해. 남편 잃고 혼자 산다면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편한 시선들이 실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제 개인사까지 왜곡되어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날 이후로 공장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고영미 반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은 노골적으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실수를 유도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죠. 한 번은 제가 조립한 부품에 문제가 있다며 큰 소리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일부러 불량 부품을 섞어 놓은 것이었어요. 그때의 수치심과 분노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은주 씨, 이렇게 일하면 어떡해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줄 알아요? 하지만 반장님, 제가 확실히 검수를. 변명하지 마세요. 다시 하세요. 전부 다. 고영미 반장의 질책에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어요.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 사물함에 늙은이는 집에나 있어라라는 쪽지를 넣어두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 쪽지를 발견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참고 견디려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김호진 공장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과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네, 박은주 씨.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직장 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닙니까? 고영미 반장은 원래 좀 까칠한 성격이니까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거죠.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낯선 얼굴이 저를 마주 보고 있었어요. 헬쑥해진 얼굴, 생기 없는 눈, 주름진 입가. 불과 몇 주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무너질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포기할 순 없어. 우리 가족을 위해 라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이제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과의 대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고영미 반장에게 알려졌고 그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따돌림을 넘어 명백한 괴롭힘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고영미 반장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박은주 씨, 이렇게 일하면 어떡해요? 불량품 다 만들어 놓고. 놀라서 보니 제가 조립한 부품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 제대로 일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분명했어요. 반장님,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생하잖아요. 고영미 반장의 고함에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낯선 얼굴이 저를 마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후 겨우 일어섰는데 또다시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목매인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에 한없이 서러워졌죠.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으면 어쩌지? 얼른 눈물을 닦고 나왔는데 아들 승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승호의 눈빛을 보니 제 상태가 겉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제가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가? 더 강해져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공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매일 아침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만 가득했죠.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사물함에서 지갑이 사라진 거예요. 그날 월급날이어서 현금도 꽤 들어있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박은주 씨, 지갑을 잃어버렸다고요. 어휴, 요즘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조심했어야죠. 고영미 반장의 말에는 동정은커녕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곳에 제 편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왔죠. 화장실에 숨어 울고 있을 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그 순간 오랜만에 제 안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게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는 결심이 섰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저는 그들의 눈빛을 피했어요. 제 고통이 아이들에게 전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미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만 잘 자라주면 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여보, 나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정현우였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죠.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여보세요, 현우 씨? 은주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정현우 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우리 가족에게도 친숙한 존재였죠.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자주 연락하지 못했어요.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리는 음성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은주 씨, 사실 전화드린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승우를 우연히 만났거든요. 은주 씨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했는데
제 고통이 그 아이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죠. 아, 그랬군요. 제가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는데. 은주 씨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늦게 연락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현우 씨의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내 문제로 다른 사람까지 귀찮게 해도 되나? 하지만 현우 씨, 제 개인적인 문제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은주 씨, 승수와 제가 어떤 사이였는지 아시잖아요. 승수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제가 은주 씨와 아이들을 돕지 않는 걸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현우 씨의 말에 제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네,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우리는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까지 며칠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문제로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한다는 죄책감도 들었죠. 주말, 약속한 카페에서 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은주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직장에서의 괴롭힘, 경제적 어려움, 아이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까지 현우 씨는 끝까지 경청해 주었고, 때로는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은주 씨, 당신이 겪은 일은 분명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현우 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불법이라니 그런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증거도 없고.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현우 씨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번지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박지영 변호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지영 변호사는 제 나이 또래의 여성이었는데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이 들었어요. 은주 씨, 당신이 겪은 일을 들어보니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예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영 변호사의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선 증거 수집이 중요해요. 은주 씨가 겪은 일들을 일기처럼 꼼꼼히 기록해 주세요.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목격자 등을 최대한 상세히요. 그리고 혹시 동료 중에 은주 씨의 상황을 알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순간 김미경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동료였는데 몇 번 저를 위로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한 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분께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녹음해 두세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지영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을 꼼꼼히 기록했고 스마트폰으로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김미경 씨에게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은주 언니, 저도 그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언니를 돕고 싶어요. 김미경 씨의 지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 힘내. 눈을 뜨자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제 권리를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거죠. 여보,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어깨에선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은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영미 반장이 저를 창고로 불러 협박을 한 거예요. 박은주, 너 요즘 뭔가 꿍꿍이가 있지? 내가 경고하는데 여기서 조용히 일하다 나가. 아니면 네 자식들 학교에 가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다 밝혀줄 테니까. 그 순간 저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몰래 녹음 기능을 켜두었거든요. 반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착한 척하지 마. 너가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가 여기 분위기 다 망치는 년이라고. 고영미 반장의 폭언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을 들으며 제 손이 떨렸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지영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요. 지영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예요. 이 증거로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동시에 노동청에도 신고를 했어요. 처음에 회사는 이 일을 무마하려 했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들 앞에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법정에서의 과정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고영미 반장과 그녀의 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문제아로 몰아가려 했어요. 박은주 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의를 줬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녀가 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요. 고영미 반장의 증언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제가 일을 못한다는 말에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대에 섰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미경 씨를 비롯한 몇몇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제가 모은 증거들이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고영미 씨의 행동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녹음 파일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는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닌 인격 모독과 협박에 해당합니다. 지영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변론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서 있었던 거죠. 재판은 6개월 가까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저희 측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에 저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수립을 명령했어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은주 씨,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지영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 권리를 지키는 법, 부당한 상황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이제 우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승호와 미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도 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거죠.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하듯 속으로 생각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죠. 여보, 오늘 저는 큰 산을 넘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아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더 단단해질게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되고 싶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비록 제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그곳에서 계속 일하기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은주 씨. 저는 고영미의 딸 혜진입니다. 순간 긴장이 되었지만 혜진의 표정에서 저기를 느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젊은 시절 직장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거죠.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받은 사람이 또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악순환의 고리. 혜진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 이해하긴 어렵지만 그분도 피해자일 수 있겠네요. 그날의 대화 이후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까진 아니더라도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살려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요. 그렇게 저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소이자 제가 좋아하는 재봉과 공예를 가르치는 공간이에요. 은주 씨,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법률 자문을 해드릴게요. 지영 변호사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현우 씨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센터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내담자가 찾아왔어요.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죠. 선배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이들의 힘으로 전환하는 삶이죠. 때로는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도 센터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합니다. 3년 전 그날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요. 힘든 시간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현우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그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전 현우 씨가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은주 씨, 사실 제가 돕기로 결심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승수가 제 꿈에 나타났거든요. 현우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서 승수는 울면서 저에게 부탁했어요. 현우야, 제발 은주를 도와줘. 그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 내가 하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치겠어. 제발 은주를 살려줘. 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떠나고 없지만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저는 당신을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어요. 승수와의 우정, 그리고 당신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승호를 빌미로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현우 씨의 이야기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남편은 자신의 방식으로 저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제가 좋아하는 재봉과 공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도 센터를 나서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이 찾아오실까?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가슴이 설렙니다. 55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이 설렘이 바로 제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설렘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승호와 미나를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여봅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당신의 바람대로 잘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게요. 따스한 봄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남편이 따스한 봄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남편이 그래. 당신은 잘하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난 꿈을 꿀 거예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찬 꿈을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우리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누군가가 항상 있다는 것을요.